60세 이상 한국인 중 5명 중 2명은 요산 수치가 기준치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 중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진한 탕을 건강식이라 믿고 마시고 해산물을 보양식이라 생각하며 자주 드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관절 안에 유리조각 같은 결정이 자라나고 신장은 요산에 막혀 기능이 30%도 안 남으며 혈관 속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쌓여갑니다. 더 무서운 건 통풍 한 번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뇌경색이나 심부전으로 쓰러지는 분이 전체의 90%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내과에서 35년 동안 진료하며 건강을 챙긴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중환자실에 보내버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나가지 마세요. 앞으로 1분만 투자하시면 꼭 알아야 할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산이 높아지면 끝이 통풍이 아니라 심부전과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주방에 있는 값싼 양파 하나가 요산 생성을 근본부터 끊어낼 수 있습니다. 댓글에 숫자 2를 남기시고 자신의 요산 수치가 얼마인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그럼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요산이 어디서 생기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요산은 먹는 것 때문에 쌓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자,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을 하나의 도시라고 상상해 봅시다. 매일 도시에는 쓰레기가 생기죠. 이 쓰레기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특히 고기나 해산물처럼 퓨린이 많은 식품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두 번째는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몸속 세포들이 매일 새로 태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노폐물입니다. 이 노폐물이 바로 요산의 원재료죠. 간은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장 같은 곳입니다. 간에서 퓨린을 분해해서 요산으로 만든 다음 그걸 신장이라는 청소차에 넘겨주죠. 신장은 이 요산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몸에서 생기는 쓰레기만큼 신장이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몸이라는 도시의 거리는 늘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대사균형이라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비위기능이 온전하다고 표현하죠. 즉, 필요한 걸 잘 소화시키고 불필요한 건 제때 잘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쓰레기는 점점 쌓이고 요산도 마찬가지로 혈액 속에 계속 쌓이기 시작해요. 마치 거리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점점 더 더미처럼 쌓여가는 모습처럼요. 결국 대사 불균형이 요산 상승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균형이 깨지는 걸까요? 사실 원인은 단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음식을 너무 잘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곱창 전골이나 해물찜 자리가 신체 내 쓰레기 처리장에 사흘치 쓰레기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셈이죠. 간은 밤낮 없이 요산을 만들어내느라 쉬지를 못하고 신장은 도저히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강원도나 경상북도 지역처럼 찜요리와 진한 육수 양고기나 갈비탕을 자주 드시는 경우 퓨린 섭취량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청소차, 즉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는 2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장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요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배출 통로가 막혀서 요산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흔한 방해꾼이 바로 술입니다.
특히 맥주는요. 맥주에 들어있는 효모 자체가 퓨린이 아주 풍부하고 거기에 술이 체내로 들어가면 요산과 같은 길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게 됩니다. 마치 쓰레기차가 달려가야 할 길을 누군가가 막아버린 꼴이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달콤한 음료들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손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대전에서 오신 분입니다. 술은 전혀 입에 안 대셨는데도 요산 수치가 680이 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매일 3잔씩 마시던 밀크티였습니다. 밀크티에 들어있는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과하게 소모시키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요산 생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죠. 술만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단 음료는 눈에 안 보이는 요산 유발자입니다. 이후 손 어르신께서 밀크티를 끊고 맹물로 바꾸셨고 반년 만에 요산 수치가 200 이상 떨어졌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습열이라는 것도 결국 이렇게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들이 몸속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습기가 쌓이면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고요산혈증은 결국 먹는 게 많아서 생기거나 빠져나가는 게 적어서 생기거나 혹은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나서 생기는 겁니다. 댓글에 한번 적어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 해산물을 드시고 하루에 단 음료를 몇 잔씩 드시는지요. 만약 이 횟수가 3번을 넘는다면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요산이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지를 분명히 이해하셨다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요산 수치가 높다고만 생각하고 별일 아니라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이 조용한 수치 하나가 우리 몸을 3갈래의 깊은 낭떠러지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낭떠러지는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절입니다. 통풍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욱신거리고 붓고 빨갛게 부어올라 손끝만 스쳐도 눈물이 핑 도는 통증, 이게 바로 통풍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단순히 요산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요산이 피 속에 너무 많아지면 마치 소금물이 지나치게 농축되었을 때처럼 결정이 생기는데 이 요산 결정이 바로 관절 안에서 바늘처럼 얼음 송곳처럼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면역세포는 이걸 적으로 인식하고 격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통풍 발작이 오면 단순한 통증을 넘어 열이 오르고 붉게 변하고 마치 불덩이가 들어앉은 듯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대구의 한 환자분은 통풍이 발작했을 때 이불을 살짝 들추는 바람에 들어온 찬 공기만으로도 울음을 터뜨릴 정도였어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풍습비증이라 부르는데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염증 반응과 본질은 같습니다. 문제는 통풍이 한번 아프고 끝나는 병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이 결정들이 관절 안에 계속 쌓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골을 갉아먹고 뼈마저 변형시키죠. 결국에는 관절이 굳고 변형돼서 걷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쉽게 간과되는 곳은 바로 신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통풍도 없는데 요산 좀 높은 게 뭐 어때서? 바로 이 생각이 신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발단입니다. 왜냐하면 요산이 신장을 해치는 방식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가 깨달았을 땐 이미 손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해드릴게요. 신장은 집안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산 결정은
그 필터에 점점 쌓이는 물때처럼 작지만 치명적인 잔재물이죠. 이 결정들이 신장 속 세세한 관을 서서히 막고 조직을 손상시키다 보면 처음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통증도 없고 이상도 없지만 어느 날 허리가 묵직하고 소변에서 거품이 보이기 시작할 때면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망가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19년에 진료했던 62세의 김영수 어르신은 서울에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10년 넘게 요산 수치가 높았지만 통풍도 없었고 큰 불편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허리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으셨고 혈액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 어르신께서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통풍이 없으니 문제도 없을 줄 알았는데.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요산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방식은 아주 조용하지만 일단 드러나면 회복이 너무 어렵다고요. 실제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산 수치가 60단위만 올라가도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에서 반복 확인된 현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낭떠러지. 어쩌면 가장 숨겨진 함정은 바로 혈관입니다. 예전에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렇게 세 가지만 삼고질환이라 불렀죠. 그런데 이제는 의학계에서도 고요산 혈증을 제4의 고위험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요산은 뇌와 심장 혈관을 파괴하는 속도가 결코 고혈압이나 당뇨보다 느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 속의 요산 결정은 마치 고운 모래알처럼 혈관 안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이 작은 결정들이 반복적으로 혈관 내벽을 긁고 깎으며 원래는 매끈했던 혈관벽이 점점 거칠고 얇아지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 틈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나둘 쌓인 지방 찌꺼기가 플라크라는 형태로 자라나면서 혈관 안에 마치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 플라크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장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산은 혈관벽에 만성염증을 유발해 혈관을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 호스가 딱딱하게 굳어 살짝 눌러도 금이 가는 것처럼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다물혈이라 하며 순환이 막히고 독소가 쌓여 병이 생기는 구조로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나서야 뒤늦게야 요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외면하지 말고 요산이라는 조용한 적의 존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그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지? 요산이 이렇게나 위험하다면 아무것도 못 먹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잘못된 건강 습관을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요산을 낮추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식품군은 조용히 요산을 치솟게 만드는 숨겨진 가해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몸속에서 요산을 부추기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며 매일 챙겨 드시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자, 그럼 가장 충격적인 1위를 끝에 두고 3위부터 거꾸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우리가 자주 먹는 붉은 육류와 동물 내장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모두 단백질이 풍부하고 맛도 좋아
건강식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하지만 요산의 주범인 퓨린이 매우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100g당 75에서 150mg 이상의 퓨린이 포함되어 있어 매일 갈비찜이나 육개장 사골 곰탕처럼 고기 중심의 식사를 계속하면 간과 신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퓨린이 누적됩니다. 게다가 더 문제는 내장입니다. 돼지간, 소간, 곱창, 염통, 선지 같은 부위는 세포 대사 속도가 빨라 퓨린 밀도가 특히 높으며 100g당 200에서 400mg까지 기록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돼지간 한 조각만 먹어도 진한 고깃국 2그릇에 퓨린을 섭취해 취하는 셈이죠. 제가 진료했던 김경자 어르신은 경북 포항에서 오셨는데 평소 보약은 장조림이다 며 내장을 자주 드셨어요. 하지만 요산 수치가 570으로 올라가면서 결국 관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보약은 내 몸에 맞을 때 비로소 보약이라는 말처럼 내 몸이 소화하고 배출할 수 있어야 보양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300g 이내로 조절하시고 내장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해산물과 진한 육수입니다. 해산물 하면 단백질은 풍부하고 지방은 적어서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퓨린 함량으로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조개류, 새우게, 낙지, 문어, 멸치, 꽁치, 정어리처럼 대사 속도가 빠른 해산물은 100g당 150mg 이상의 퓨린을 포함하고 있어 요산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는 안 먹고 국물만 마셨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큰 착각입니다. 퓨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끓일수록 국물 속에 퓨린이 농축됩니다. 2시간 이상 끓인 갈비탕, 닭곰탕, 추어탕 등은 고기 자체보다 2~3배 더 많은 퓨린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서울 마포의 박순애 어르신은 매일 아침마다 뼈해장국을 챙겨 드셨는데 건강검진 결과 요산 수치가 560까지 올랐습니다. 나는 고기는 안 먹고 국물만 마셨다며 황당해 하셨죠. 제가 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맑은 국으로 바꾸시고 끓이는 시간을 줄이시라고요. 그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검사했을 때 요산 수치는 420까지 떨어졌습니다. 해산물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네 글자만 기억하세요. 소량 찜요리. 그리고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이하찜 시간은 10분 이내 국물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산물이나 내장이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요산을 가장 빠르고 강하게 악화시키는 조합, 바로 술과 단 음료입니다. 이 둘은 요산을 만드는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몸 밖으로 배출되는 길마저 막아버리는 이중 공격자입니다. 특히 맥주는 퓨린이 풍부한 효모를 포함하고 있어서 맥주 한 병은 돼지간 100g과 맞먹는 퓨린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술은 체내에 들어오면 요산과 똑같은 경로로 배출되려 하면서 신장의 배출 통로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순간 요산은 쌓이고 빠져나가지도 않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난 맥주는 안 마시고 막걸리나 소주 아니면 건강에 좋다는 와인만 마신다고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답은 똑같습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술은 모두 요산을 증가시킵니다. 그나마 와인이 조금 낫긴 하지만 조금 나은 것일 뿐이지 괜찮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요산 혈증이 있는 분에게 가장 안전한 음주량은 단 하나, 바로 제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숨어있는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단 음료, 특히 과당이 들어간 음료들입니다. 요즘 밀크티,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당첨과 커피 같은 음료들을
하루 한두 잔은 기본처럼 마시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과당이 간에서 대사되며 ATP를 대량으로 소비하게 되면 그 부산물로 요산이 빠르게 생성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손 어르신 경기도 용인에서 오신 분인데 술은 전혀 안 드시고 운동도 하셨지만 매일 3잔씩 마시던 밀크티 때문에 요산 수치가 680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물로 바꾸고 밀크티를 끊자 반년 만에 요산이 200 이상 떨어졌습니다. 나는 술 안 마시니까 괜찮아 하면서 단 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오산입니다. 일상에서는 맹물이 최고입니다. 혹은 보리차, 녹차, 국화차처럼 당 없는 차로 대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음료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단 음료가 일상이셨다면 오늘부터 저와 함께 바꿔보는 겁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것이 요산을 멈추는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서 못 먹는 음식 이야기만 잔뜩 나와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의 핵심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몸속에서 요산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진짜 생활 식재료들, 다시 말해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자연의 해독제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보며 확실하게 효과가 안정적이고 꾸준히 실천 가능한 한 가지를 꼽자면 단연코 양파입니다. 양파는 전국 어느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건강 효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양파 속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천연 식물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퓨린이 요산으로 바뀌는 과정을 직접 차단하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산을 만드는 공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산 생성을 근본부터 조절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케르세틴은 신장 기능을 보조하는 부드러운 이뇨작용도 가지고 있어서 몸속에 이미 쌓인 요산을 더 원활하게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쓰레기차의 보조 엔진을 단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양패는 프로토카테추익산이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손상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 흐름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요산 혈증 환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모세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양파는 온성을 가진 식재료로서 기순환을 돕고 습열을 제거하며 경락을 소통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현대의학이 말하는 배뇨작용과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양파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섭취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얇게 차에 썬 양파를 찬물에 5분 정도 담가 매운맛을 뺀 뒤 소량의 식초와 참기름을 넣어 무쳐 먹으면 매운맛도 잡고 케르세틴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루 50g에서 100g, 즉 양파 반 개에서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생양파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살짝 볶거나 국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단 조리 시간은 5분 이내로 짧게 해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 달걀볶음, 양파 소고기 볶음, 양파 두부국 같은 간단한 메뉴가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전라남도 순천의 이정호 어르신은 59세에 요산 수치가 520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저녁 식사 전 매일 양파 무침 한 접시를 드시도록 권해드렸고 그 외 식단도 함께 조절했습니다. 석 달 후 재검사에서 요산 수치는 400으로 떨어졌고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파 먹은 날은 몸이 가볍고 관절이 덜 붓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몸 안 대청소를 한 기분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비슷한 효과를 경험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혹시 양파가 너무 맵고 먹기 힘들다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색 양파를 선택해보세요. 단맛이 강하고 매운맛이 약해 생으로 먹기 훨씬 수월합니다. 아니면 찬물에 담가 매운맛을 줄이거나 최소한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 먹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양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산을 잡기 위해선 함께 조화를 이루는 식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파를 포함한 5가지 요산 해독 5총사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샐러리, 즉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칼륨을 함유해 천연 이뇨제로 작용하고 요산을 희석시키며 신장을 자극해 배출을 도와줍니다. 특히 습열 체질에 효과적이라서 체내에 쌓인 열과 습기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샐러리는 땅콩과 함께 무쳐 먹거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 반찬으로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체리, 그 중에서도 신체리입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통풍 발작 시 나타나는 관절 염증을 줄이고 요산 결정으로 인한 염증 반응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체리를 꾸준히 먹었을 때 통풍 발작 위험이 35% 이상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제철에는 생체리가 가장 좋고 그 외엔 무첨가 냉동체리나 건체리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저지방 유제품, 특히 무가당 요거트나 우유입니다. 칼슘과 고품질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퓨린 함량은 낮기 때문에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매우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하루에 우유 1컵 또는 요거트 1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평소 유제품을 멀리 하시는데 고요산 상태라면 이 습관은 꼭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예를 들면 청피망, 브로콜리, 키위, 딸기, 귤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퓨린 대사를 조절해주고 체내 요산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열량도 낮고 영양도 풍부하기 때문에 하루 1~2가지는 꼭 챙겨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5가지 조합, 양파, 샐러리, 체리, 저지방, 유제품, 고비타민C, 식품은 여러분의 주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요산 관리의 최정예 팀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5가지 식재료를 한 번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 동안 번갈아가며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해 드시다 보면 어느새 몸이 가볍고 관절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꼭 필요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걸 먹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산을 제대로 낮추고 재발 없이 꾸준히 관리하려면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할 2가지 평생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다른 하나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약보다 더 강력한 자연 치료제이자 요산 관리의 핵심 열쇠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꾸준히 권해왔던 물과 운동의 황금 법칙, 그 핵심을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끊을 수 있어도 물은 끊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수분 섭취는 요산 관리에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물은 혈액 속 요산의 농도를 희석시켜 결정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둘째, 요산이 소변을 통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유도합니다. 셋째, 꾸준한 수분 공급은
신장 내부에 결정이 쌓이는 걸 미리 씻어내는 효과를 줍니다. 비유하자면 매일 아침 몸 안을 대청소해주는 청소차가 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하루 최소 2리터, 즉 2000ml 이상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 컵으로 8컵에서 10컵 정도 되는 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물은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나누어 자주 마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갈증이 생겼을 때만 마시거나 한 번에 500ml 넘게 들이켜는 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이후에는 2시간 간격으로 1컵씩. 잠자기 전에는 작은 컵 반 정도만 마셔서 밤에 소변 농축이 심해지는 걸 방지해줍니다. 물이 부담스럽다면 보리차, 녹차, 국화차처럼 무카페인 무당류 차도 좋습니다. 단, 밀크티, 탄산음료, 과일 주스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음료는 물이 아니라 설탕물이자 요산 촉진제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수는 기를 돕고 열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충분한 물은 몸의 습과 열을 조절하고 소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물론 심장이 약하시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산 수치가 높고 체중이 늘어나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요산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한 운동은 젖산을 과다 생성하게 만들고 이 젖산은 요산과 같은 통로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서로 배출 경로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결국 요산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며 통풍 발작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과 안전함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가볍게 조깅하기, 수영 자전거 타기, 태극권 스트레칭 같은 움직임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순환을 도와주고 요산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단거리 달리기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 고강도, 인터벌 운동 등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운동 중에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 즉 살짝 숨이 차지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을 정하자면 하루 30분에서 40분 정도. 일주일에 최소 5회가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순환이 개선되고 요산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5세의 박노식 어르신은 은퇴 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40분 빠르게 걷기를 실천하셨고 그와 동시에 식습관도 조절하셨습니다. 1년 후 요산 수치는 580에서 380으로 떨어졌고 체중도 5kg 줄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 원장님, 저 요즘 50대 때보다 몸이 더 가볍습니다. 숨도 덜 차고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기분 좋습니다. 변화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요산을 낮추는 첫걸음은 약이 아니라 하루 한 잔의 물과 가벼운 산책입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가 너무 길거나 한 번에 다 기억하기 어려우셨다면 걱정 마세요.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 건강을 지키는 생명정리표로 요약해 드릴게요. 따로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요산을 빠르게 높이는 식품들을 줄이세요. 해산물 진한 육수는 가끔만, 내장과 붉은 고기는 양 조절 술과 단 음료는 반드시 끊기. 둘째, 자연스럽게 요산을 낮추는 음식들을 더 많이 드세요. 양파는 핵심, 여기에
샐러리, 체리, 무가당 유제품, 비타민C, 많은 채소와 과일들을 돌려가며 먹어보세요. 셋째, 평생 실천할 2가지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물 2000ml 이상, 일주일에 운동 5회, 한 번에 30분. 이 3문장만 기억해도 요산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5년 뒤 어느 아침 당신은 공원 산책길을 가볍게 걷고 있습니다. 숨이 차지 않고 관절도 뻣뻣하지 않아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나가죠.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를 사면서도 이건 먹어도 될까 하는 걱정은 없습니다. 손주가 집에 놀러 오면 허리를 숙여 안아주고 함께 놀이터에서 웃으며 뛰어놉니다. 저녁이 되면 배우자와 팔짱 끼고 동네를 산책하며 말합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것 같아. 이건 꿈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직접 눈으로 확인한 현실입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약도 비싼 영양제도 먹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느 날부터 술 한 모금을 덜 마시고 양파 한 젓가락을 더 찝고 밀크티 한 잔을 물로 바꾸고 걷기 한 번을 늘렸을 뿐입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동안 제가 진료한 많은 분들 중에는 괜찮겠지 하며 방심하다가 작은 문제를 큰 병으로 키운 분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라도 바꿔야지 라고 결심해 건강을 되찾은 분도 있었습니다. 건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쌓여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3가지를 부탁드릴게요. 첫째, 가족 중 요산 수치가 높은 분에게 꼭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정말로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댓글로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1가지를 적어주세요. 손으로 쓰는 순간 지식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셋째,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식단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한의사 박민수입니다. 늘 1가지 믿음으로 진료하고 또 영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노후는 오늘 시작된 작은 변화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